지난번에 소스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 알아봤죠. 이제 브라우저가 어떻게 소스맵을 활용하여 디버깅 경험을 향상시키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시작해볼까요? 소스맵은 특별합니다. 개발자 도구를 열 때만 로드되죠. 이것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성능에 더 좋기 때문이고 사용자들은 소스맵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요. 어떤 소스맵이 로드되었는지 확인하려면 커맨드 Shift P 단축키를 사용하여 개발자 리소스 탭을 열고 페이지를 새로 고침하세요. 탭에 모든 소스맵이 나열됩니다. 목록이 너무 길어지면 필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HTML, 타입스크립트, 그리고 SCSS로 만들어졌습니다. 개발자 도구가 어떻게 우리 코드를 정확히 찾아내는지 한번 봅시다. 반응 버튼을 클릭하세요. 콘솔에서 개발자 도구가 소스맵 덕분에 실제로 타입스크립트에 연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소스맵 덕분이죠. 링크를 클릭해서 소스 패널에서 열어보세요. 아래쪽에 선 위에 마우스를 올리면 개발자 도구가 정확한 위치를 보여줄 것입니다. 이 파일이 매핑된 곳이죠. 클릭하면 생성된 파일로 바로 이동합니다. 개발자 도구는 자동으로 축소된 파일을 감지하고 포맷하여 가독성을 높여줍니다. 아래쪽 아이콘을 클릭하여 포맷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제 소스맵이 없는 축소된 파일은 어떻게 될까요? 개발자 도구에서 소스맵을 비활성화하여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개의 점 메뉴를 열고 명령 실행을 선택한 다음 소스맵을 입력하세요. 옵션이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비활성화하거나 CSS 소스맵을 비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소스맵을 비활성화하여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콘솔에서 로그 위치가 이제 소스 파일 대신 컴파일된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이동합니다. 소스 파일 대신 말이죠. 랜덤 숫자의 로직을 변경하고 싶다고 상상해보세요. 코드와 변수를 머릿속으로 수동으로 매핑해야 할 것입니다. 머릿속에서 말이죠. 소스맵을 다시 활성화해봅시다. 이제 콘솔 로그의 중단점을 설정해보세요. 개발자 도구가 자동으로 원래 파일을 열고 거기에 중단점을 설정합니다. 정말 멋지죠? 소스맵이 있지만 특히 프로덕션 코드의 경우 비공개로 유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디버깅할 때 비공개 소스맵을 수동으로 연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예시에서는 기본적으로 소스맵을 숨겼습니다. 생성된 코드에도 소스 URL이 없습니다. 생성된 코드에도 말이죠. 페이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고 소스맵 추가를 선택하세요. 개인 소스맵의 URL을 입력하세요. URL이 유효하지 않으면 개발자 리소스 탭과 콘솔에 경고가 표시됩니다. 콘솔에도 말이죠. 유효한 URL로 다시 시도해보세요. 자, 됐습니다. 파일이 성공적으로 로드되었고 소스가 다시 한번 매핑되었습니다. 소스맵은 훌륭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스맵 사양의 한계 때문에 디버깅이 예상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스맵 사양의 한계 때문이죠. 디버깅 세션을 시작해봅시다. 넘 변수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값을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개발자 도구는 인라인 미리 보기도 지원합니다. 그리고 스코프 창에서도 값을 편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변수 그리드는 어떨지 궁금할 것입니다. 변수 그리드는 어떨까요? 왜 이 줄은 비활성화되었고 미리 보기가 전혀 표시되지 않을까요? 빌드 도구가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빌드 도구는 그리드 변수를 제거하고 값을 메시지에 바로 포함시킬 수 있음을 감지합니다. 그리드 변수가 소스맵에 매핑되지 않았기 때문에 개발자 도구는 값을 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보통 프로덕션 코드에서 발생하는데 코드가 고도로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빌드는 더 유연한 설정을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스맵에서 염두에 두어야 할 또 다른 사항은 빌드 도구가 사양의 유연성 때문에 빌드를 처리하는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연성은 맞춤 설정을 허용하고 더 효율적인 빌드를 만들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사양의 유연성은 때때로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헤더를 검사해봅시다. CSS는 원래 스타일스에 제대로 매핑됩니다. 하지만 페이지 트리에서 CSS 파일이 하나가 아닌 2개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폴더를 살펴보세요. 그 이름의 CSS 파일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축소된 CSS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개발자 도구에 버그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발자 도구는 소스맵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그에 따라 표시합니다.
소스 맵을 열어보세요. 두 개의 소스가 있습니다. 개발자 도구는 이 목록을 기반으로 맵 파일을 생성합니다. 개발자 도구에 의해 매핑된 파일은 기울임꼴 이름으로 표시됩니다. 이 줄에 따르면 개발자 도구는 축소되지 않은 CSS를 매핑하여 표시합니다. 기울임꼴 이름이 없는 다른 CSS 파일은 실제 축소된 CSS 파일입니다. 일부 빌드 도구는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축소된 CSS에서 SCSS로 바로 매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발자 도구는 CSS 파일 하나만 표시할 것이고 이는 여러분의 기대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현재 소스 맵 사양은 매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실제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 점을 알아두세요. 다음에 같은 혼란을 겪지 않도록 말이죠. 그 외에도 개발자 도구에서 설정을 켜서 매핑된 경우 원래 소스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매핑된 경우에 말이죠. 기본적으로 개발자 도구는 모든 파일을 섞어서 함께 보여줍니다. 변경됨과 배포됨으로 그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됨 섹션에 원래 파일이 먼저 표시되고 배포됨 섹션에 컴파일된 코드가 표시됩니다. 참고로 개발자 도구는 스택 추적을 개선하기 위해 X구글이 노리리스트라는 소스맵 확장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 링크 구글이 노어리스트를 참조하세요. 작동 방식에 대한 설명 영상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소스맵과 개발자 도구에 대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자유롭게 질문해주세요.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음 기술 도구 팁에서 만나요. 치아오.